아스팔트에서 여러 집회에서 많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투쟁을 같이 해주셨던 성호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저는 조계종 소속으로서 사단법인 호국불교 선거의 대표를 맡고 있고 문재인 아버지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인민군 장교로 내려온 문재인이 아버지 문용영이를 1950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성리 먹뱅이골 부처바위 아래 보현산 450고지에서 문재인 아버지 인민군 군관이라고죠. 우리 장교 총위계급 대위와 소령계급 그 사이 문재인 아버지를 선포하신 윤월 스님을 작년이 재작년이네요 벌써 윤월 스님을 의문사시켜서 죽인 문재인 윤월 스님 그 의문사 이걸 반드시 올해는 특검을 밝혀가지고 문재인은 최연소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된 간첩입니다. 저는 윤월 스님한테 직접 들었고 지금 올해 98살 문재인이가 흥남시 운송리라는 데에서 1950년 6.25 직전에 아마 탄생을 했을 겁니다. 거제도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아버지 생포한 인민군 장교를 생포한 윤월 스님은 학도병으로 원래 가이동에서 태어났어요. 33년생인데 올해 살아계시면 91살이 되겠죠. 그건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이 자리하고 제가 왜 인연이 깊은 거니 저기 광화문에 박원순이가 아리수라는 물 공짜로 주고 전기도 공짜로 주고 텐트도 공짜로 주고 타는 거 있죠. 세월호 죽은 학생들을 그 여기다가 유족들 뭐 텐트를 쳐줄 때 그 뒤에 박서군이 그런 사람들 뒤에 757개 이적단체가 그 뒤에 있었어요. 배후에. 그래서 보수 우파 단체에서 이 자리에다가 텐트를 5개를 치고 그때가 2014년 9월 1일 날부터 철거당한 경찰에 의해서 강제 철거당할 2005년 15년 6월 1일 새벽 4시까지 여기서 제가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저 혼자 유일하게 여기서 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수단체 이 대표자들은 집에서 출퇴근했는데 저는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광화사라고 이름을 짓고 강제 철거당할 때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한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좌빨들한테 쫓겨날 것이다. 왜냐? 4월 그러니까 6월이니까 3월 초에 저한테 그래요. 5개 보수우파 단체가 여기 나와서 쳤는데 이제 우리가 철거하면은 먼저 철거하면 저쪽에도 철거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소리 말이나. 우리가 여기서 대처하고 있으니까 이 전선이 형성이 돼서 이 서로 게임이 되는 것이지. 저쪽에 숫자가 많더라도 우리가 철거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너진다. 근데 5개 단체가 싹 빠져나오고 저 혼자 박효서라고
태극기 사랑 단둘이 남아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기 할아버지 6.25 때 5명이 처형당했다고 이인문 목사님이 다 제껴놓고 일로 와서 저 혼자 지키고 있어 그 텐트 하나 줬어요. 거기 쓰시라고. 응? 결과적으로 제가 왜 이거 들고 다니는 건지 아닙니까? 빨갱이는요 믿으면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만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닌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제 명함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라는 것이 종북 주사파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300만을 학살한 김일성 어떻게 동족을 죽입니까? 친일파보다 더 악랄한 것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에요. 맞습니다. 동족을 죽은 놈을 김일성을 추종하고 저는 어려서 제가 58년 개띠입니다마는 이승만 박사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신 다 겪고 데모로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독재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독재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야, 선임 만세. 종북 주사파 이 자식들은 국회의원 김일성이 독재자라는 말 하나도 않고 여러분 그리고 어려서 저는 입에 달고 다녔어요. 군발이라고 군인들을 비하하는 말인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유가 군인들 병장 병들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찍었어요.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기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 군인들 이 사람들 대한민국 최소한 3성 초봉은 줘야 됩니다. 군인들이 안 지키면 나라 망해요. 군인들 비하하면 안 돼요. 가장 존경해야 됩니다. 군인들을. 맞습니다. 미국에서 군인들은 공짜고 비행기도 공짜고 특등석 주고 기자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도록 어떻게 수도 서울 상공에 무인 드론기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요 경살시켜야 돼요. 누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 총살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욕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어제 보니까 부른 게 왔는데 지가 무슨 대단한 애국자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더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그리고요 사람이 아니요. 이 탄핵 무효라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탄핵은요 이 민사관계 이런 무효가 아니에요. 탄핵행위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헌법에 보면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것 이외에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처벌받지 않도록 돼 있고 재임 중에는 기소가 중단된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죄 안 졌어요. 대한민국 법은요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판결이 유죄로 확정이 돼야 그게 유죄인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죄진 거 없어요. 또 고마운 것이 대통령 취임식 때 테레비를 보는데 김건희 여사님이 저기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가는 거기로 와서 고개를 숙이고 뭔데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투표는 제대로 잘했다. 처음에는요 저 탄핵 당할 때 팀장 박영수 그 특검 때 팀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근데 토사구팽 시킬 때 검찰총장 할 때 딱 딛고 일어나는데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윤석열 정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 사람한테 덤벼드는 사람이요 깨구락지 됩니다. 못 살아나요. 두고 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다 명예훼손 한다고 저 어디 달성 어디 가서 사과 드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어? 지금은요 만약에 유승민이 홍준표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요 내각제나 벌써 탄핵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국회의원 숫자 180명 폼으로 해놓은 거 아니 다 부정선거요.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죄송합니다. 장갑 양쪽에다 끼고 선거하는 경우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아니 코로나가 손바닥으로 전염이 됩니까? 호흡기로 전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선거한 분들 다 양쪽에 비닐 장갑 꼈죠? 범죄 저질렀을 때 수사 단서가 뭡니까? 지문이에요. 지문. 담배 꽁초라든가 이런 건. 어? 그거 안 나게 부정선거 하려고 원천적으로 코로나19를 빙자해가지고 경영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5만 가지. 뭐 들어가야 커피숍도 들어가고 뭐 집도 들어가고 교회까지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그게요 문재인이가 공산국가 만들려고. 문재인은 거제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북한 흥남시 운송리라고 있어. 청천강 바다로 연결되는 소나무 섬자 구름문자 운송리 거기서 태어났어요. 문재인의 아버지가 죄수부대를 이끌고 6.25 때 바로 밀고 올 때 내려온 게 아니에요. 문재인의 아버지는 흥남시 농업과장했어요. 기독교인들 특히 한경직 목사님이나 해방되고 김일성이와 소련 국적을 가지고 북한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점령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 남측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미 국적을 취득을 안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김구 선생도 중국 국적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김일성이는 소련군 앞쪽에 소련 국적 가지고 살았지만요. 이승만 박사님은 미국 국적을 취득을 않고 그런 위대한 분이 없어요. 한미동맹이요? 한미동맹 없었으면 미국이 울며 계좌 넣기로 한 거예요. 다 이승만 대통령이 꾀로.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육사에서 다 미국 보내고 2만 명을 미국 유학 보냈어요. 전쟁 중에서도. 그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현대화 근대화 이서간 겁니다. 6.25 때 우리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수풀 무력발전소 이런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6.25 끝나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145개국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살았는데 지금 145개국 가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벌써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적화된 겁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도 우리가 기적처럼 이게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었어요. 이재명이가 되도록 다 돼 있는데 기적처럼 24만 표가 이게 컴퓨터 작동이 잘못돼 이제 다 드러나요. 이런 부정선거로. 아니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딱 줄거져서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180석 민주당 하니까 와 하고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해찬이랑 전부 다 그냥 바보처럼 주인처럼 그러고 있는 거 보셨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경찰이라든가 수사관, 검사들, 판사 나이롱뽕에서 된 게 아니에요. 다 눈치가 있어요. 제가 왜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번 대선도 저희 어머님이 92세요. 전라도 살아요 지금. 전라도에서 한 표는 두 표예요 보수 정권에. 우리 어머니가 안 찍으면 저쪽 찍으면 안 되잖아요. 한 표를 위해서 제가 갔어요. 어머니 투표 똑바로 하시라고. 예? 빨갱이 그 당해보지 않았냐. 빨갱이 때 당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 일제 때보다 빨갱이 때가 더 나빴다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코로나19 그 들었다고 그러면은 선관이나 이런 데서 그 노인네를 태워가서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돈들 노인네들이 어떻게 갑니까? 차도 없고 시골에. 그래서 제가 날라가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제 차로 타고 갔어요. 근데 선거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헌법에. 아니 우리나라 선거에 비밀, 평등, 일반, 직접 선거. 근데 투표함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혼자 가서 이 비닐 장갑을 끼더라고요. 제가 의문을 품었죠. 아니 왜 그 코로나 걸렸는데 마스크를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손가락에다가 비닐을 거기다 해서 어머님이 이제 들어가라고 내가 저기 이제 저 안쪽에 이제 묻는 데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간호사가 우주인처럼 옷을 입고 막 마스크 뭐 이렇게 헬멧 쓰고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지 말아요. 어디 말이야? 찍은 사람이 가서 갖다 항의되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학교 그 면사무소 그걸 이렇게 열고는 얘기를 했죠. 이런 선거가 어디가 있느냐?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일반. 이 평등의 원칙 이것은 부정 선거다. 하니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문을 열었더만 안 된다. 자기들이 가져가 안 된다. 그 뒤에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찍은 사람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야지. 그러고 왜 비닐 장갑 주냐? 지분이 남아야 내가 찍었는지 나중에 부정선거 이거 고발이거나 무슨 선거 투개표 다시 점검할 때 네가 찍었는지 내가 찍었는지 이 지문이 남아야 알지.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말을 못하더라고. 결과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이제 문틈으로 보니까 저기다가 그 투표함이 있더라고. 영문 투표함이. 그래서 내가 그걸 어머니 손으로 해서 그 유리창 너머로 열어놓고 집어넣고 하라고 내가 해서 맞췄지만서도요. 이거요?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12시간 하루 걸립니까? 사전선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전선거 그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경찰들도 못 믿어요. 자치경찰 보세요. 이태원 사건에 경찰들 169명이 있었고 6시 30분에 112로 엄청나게 그 사건이 나갔다고 그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 169명 나도 전라도 놈들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발부 죽여놓고 경찰이 죽여놓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전라도지만 아셨어요? 경찰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스님 만세. 내가요 문재인이를 고소를 했거든요. 고발을 불법 선거로. 용산경찰서 그 담당 경찰이 물만 하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문재인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윤월스님 말 듣고 문재인이가 인민군 장교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로 왔고 근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이가 그 지금의 국민의힘당 당직자를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자기 아버지 인민군 장교라겠다고 허위사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1950년 12월 23일 날 흥남부대에서 자유를 찾아 올라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거든. 윤월순이 말하고 틀리잖아요. 또 문재인이가 책에는 LST 상륙점 타고 나왔다고 했고 또 정세진 아나운서고 청와대에서 2019년 추석특집 만나무 강은 흐른다 거기에서
빅토리 메리너스 타고 왔다고 거짓말했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자막으로 나오는데 정서진 아나운서의 KBS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만나는 건 거기서 문재인이가 뭐라 했느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북한 이모가 강병옥이 어머니 살아있을 때 우리 살던 곳 흥남시 흥남시 우리 집 우리 살던 곳 그리고 의같이 가고 싶다 바란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백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문재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대통령 재임 시기 중에는 5년 동안은 그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딱 2개월 남겨놓고 했어요. 충분히 미국에 윤월 스님이 그 뉴스타운에 2021년 2월 16일 날 문재인 아버지 자기가 상태였다고 폭로를 했거든요. 했는데 일주일 정확히 지나서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대한민국 정책 그분이 아니 저 계룡산 갑상에 있는 윤월 스님 방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스님 죽이려고 첩보가 입수가 됐으니까 조심하시고 혼자 다니지 마라. 또 포로 원분이 자기 나라 거기에 나라라는 문서 보관소에 원본이 있으니까 문재인이가 자기 스님 고발은 못하니까 고소고발 못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제가요 그 남대문 경찰서 고발 담당자 경찰 수사관 내가 저 용서 안 할 겁니다. 제가 포문하는 거죠. 그냥 저건 빨갱이 경찰이에요. 자치경찰제 저놈은 이렇게요. 지금 경찰도 웃대가리만 변했지 밑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내년 선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제대로 지금은요 총 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냥 포모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호 스님도 조심하라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지금요 이거 품으로 다니는 게 선거로 널리 알려야 돼요.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총칼보다 무서운 게 선거. 지금 민주당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그 100여 명 고발을 해놨지만 100여 명 고발을 해놓고 김정숙이도 타지마을 간 거 고발해놓고 추미애도 돈 갖다 국부에서 다 해놨어요. 고발을 100명은 영장 방해했기 때문에 왜 제가 승려가 돼가지고 그 고발해야 됩니까? 이게 참 내가 지금 고발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 여러 할아버지들처럼 진짜 이 나라가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시간 깨지지 못 깨지지. 여기 돈 받고 오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대표님이 6.25 때 약혼만 해놓고 전쟁 때 그 병막 어디 가가지고 시신도 못 차였어요 지금. 어려서 할머니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말도 배우기 전에 내 팔자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북 적결 빨갱이 자유 민주주의 그날이 될 때까지 통일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구호 좀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대로 대한민국에 기틀을 세우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만세! 민족 중흥의 영웅이시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신 5,000년 가난을 물리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만세! 국무 유경수 빨갱이의 목숨을 아사가 버리신 유경수 여사님 만세! 만세! 그리고 광주 교도소 폭파당하는 걸 막아서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만세! 비폭력 무장 정신으로 헌법을 파기시켜가지고 억울하게 탄핵당하신 전 세계 인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세! 만세! 제가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포청천 영화 팬인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는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포청천을 한번 오고 싶어요. 제가 포청천이라면 간첩 문재인 개작도 대작들을 대령하라! 인민군 장교로 내려온 문재인 아버지 문영령 부관참시 개작도 대작두! 하지말 김정숙 개작도 개작두! 추미애 개작도 개작두! 우상호 개작도 개작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저는 배신자를 최고 싫어합니다. 김무성 배신자 개작도 개작두! 배신자 유승민 개작도 개작두! 배신자 이준석 개작도 미합중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스님 만세! 간세보살 고맙습니다. 야, 대단하신 양반이네. 세워 스님 세워야. 그것만 연구했는데 거기 가서 저기 네, 성호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이 박사의